네, 이번 시간에는 제23년도 보시아 시험 문제 2과목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보세 전시장의 폐회 후 물품 처리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회기가 종료되면 그 안에 있는 외국 물품은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네, 맞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기증 매각됨으로써 국내로 반입을 하려면 외국 물품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국 물품을 폐기하려면 폐기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아라. 이 말은 이제 확인을 받으라는 얘기인 거죠. 맞는 부분이고, 네 번째, 종료되고 나서 반송 수입 또는 폐기 처리되지 아니한 외국 물품은 특허기간 만료 후 30일 안에 다른 보세 구역으로 반출을 해야 된다. 뭐 일단 다른 보세구역 반출은 맞겠죠. 근데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나요? 여기 특허기가 만료되고 나서 30일. 특허기가 만료되면은 일단 그 장소가 보세 대상이 아닐 거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 그래서 요거는 만료 후 30일이 아니고요. 특허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 특허 기간 내에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쵸?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5번 폐기 후에 잔존물이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죠. 폐기 후에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보세 전시장의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박람회 등의 주최자 명의로서 운영인이 되어야 한다. 맞고요. 두 번째, 특허받을 수 있는 장소는 박람회 등의 전시장에 한정한다. 네, 맞습니다. 다음은 3번 특허 기간은 그거죠. 저희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득이한 것을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또 연장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4번 반입 신고를 한 외국 물품이 반입이 된다면 운영인은 그 물품에 대해서 세관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쵸. 물품이 이제 과연 적정한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거죠. 반입 신고했던 물품하고 일치가 되는가? 일종의 어떤 감시 단속을 받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불특정 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물품은 보세 전시장에 반입할 수 없다. 아닙니다. 반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다만 조건이 있죠. 반입은 할 수 있지만 전제가 뭐냐면은 이거는 수입 신고 수리 후에 물품을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건 나눠주는 거잖아요. 전시장 가게 되면 전시회 안에서 이렇게 뭐 한번 써보세요라고 주는 게 있을 거죠.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거는 반입은 가능한데 그 전에 이제 수입 신고라는 걸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문제 가보시죠. 보세 건설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단 건설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있잖아요. 반입하는 물품을 봤을 때 여기 두 번째 나와 있게 되는데요. 기계류 설비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나머지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게 있죠. 나머지 기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타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대시설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장비 같은 게 되는 거죠.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그런 장비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거냐면 얘네들은 수입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 신고 후 사용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수입 신고 수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나머지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통관이 완료되고 나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 수리 후에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용소비 신고 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보세 건설장은 사용소비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사용 전 수입 신고. 사용소비 신고는 저희 보세 공장에 나와 있던 거죠. 그 다음에 2번, 건설공사에 투입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 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시험 목적으로 일시 가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번,
공사용 장비는 일시 사용 신고를 하고 건설공사에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용 장비도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수입 신고 수리 후에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 운영위는 건설이 완료되면 건설공사 완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완료 보고 할 때는 1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있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네, 체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틀린 것을 고르세요. 물품 판매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번을 보니까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의 판매사항을 세관의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을 해야 된다. 맞죠?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운영인은 보세 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해서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는 가능하고 제3자가 운영한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둘 다 가능한 거죠. 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해서 판매를 하든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든 다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 3번의 경우에 보니까 이제 이동 판매 방식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4번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현장에서 인도하는 것들은 내국인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을 한정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외국 원수와 뭐 가족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의 경우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바로 현장 인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인수자가 교환권을 분실한 경우 인도자는 구매자가 동의를 이미 확인된다면 재발행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장 인도장에다가 물품을 보내고 보세 운송을 시키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제 교환권을 주는 거죠. 교환권을 주고 일종의 쿠폰을 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출국장 인도장에 가서 물건을 이제 요청을 하는 인도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가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보세 판매장의 인도장, 인도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게 되고요. 1번 교환권의 여권 번호가 다른 경우 인도자는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서명 등을 구매 내역과 비교하여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럴싸한데 이게 틀렸어요. 이게 왜 틀린 거냐면은 교환권의 여권 번호가 다른 경우 있잖아요. 여권 번호라는 것이 이제 출국하는 것에 관련된 건데 이게 다르다는 거는 지금 의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자는 물품 인도하는 사람은 이 구매자가 과연 그 당시에 구매했던 사람과 일치가 되는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관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장의 지시에 따라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그 보세 운송했을 때 그 내용도 다시 정정을 하게끔 하고 있고 시내 면세점이 했던 그 내역도 다시 정정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지시에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인도자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도자가 동일임을 확인하고 인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고 세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어가지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보죠. 전자식 교환권의 경우에는 전자 서명을 받고 인적사항을 대조 확인을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3번 인도장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곳에서 이제 임시 인도장을 해정할 수 있다. 1년의 범위 내도 맞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번 여기 보면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해서 세관장에 보고를 한 후에 매월 10일 또는 따로 지정한 날짜에다가 판매자에게 송부한다. 맞고요. 5번의 경우에도 맞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죠. 보세 판매장 판매 물품의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인 거죠. 1번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해서 적정 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해야 한다. 뭐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인도자는 인도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되고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요게 잘못됐습니다. 일단은 위임을 할 수 있거든요. 보세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직접 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도 위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조자를 말을 하는 거겠죠. 뭐 사용자가 같은 개념으로 인도에 대한 인도 보조자를 두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위임도 가능하고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보조자를 둘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뭐 보고하는 거 맞고요. 네, 4번의 경우에도 인도 장소를 지정한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이제 인수를 완료하면 인수했던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보고하는 게 있다. 네, 나머지는 다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가볼게요. 보세 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관련 한 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저희 시험에 이 위원회 관련된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도 특허심사위원회는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참고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허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허를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특허심사. 왜냐하면 보세 판매장이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독과점에 대한 이슈도 있었겠지만 독과점뿐만이 아니라 요거에서 이제 부정부패.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2017년도일 거예요. 2016년도, 17년도 그때쯤인데 제가 흔히 뭐 관피아라 부르는 이런 어떤 결탁, 부정 결탁을 하는 것들이 이슈가 크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관세청이랑 마피아 합친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장치를 두게 된 거죠. 독과점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특허의 특례를 두게 돼가지고 중소기업이랑 저희 중견기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그 비율을 두게 되는 게 있던 거고요. 부정부패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투명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세 판매장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국회에다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쪽으로 보고를 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이제 저희 어떤 부정부패를 관리할 수 있는 옴부스맨 제도라고 하는 것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최대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모든 내용은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이라는 것도 사전에 평가 기준도 사전에 공고를 해주게 되고 여기 참가했던 인원에 대해서도 다 명단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게 다 그런 의미라 보시면 되죠.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특허심사위원회는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100명까지도 성별을 고려해서 100명까지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한 역할이 이런 거거든요. 평가하고 선정하고 이제 갱신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특허수 결정, 신규 특허수 결정은 그럴싸한데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건 보세 판매장 제도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다루는 사안입니다. 2번이 잘못됐어요. 일단 내용을 전혀 안 봤으면은 이게 특허 심사니까 이거 특허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뭔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잘못된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넘어가죠.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세 판매장 운영인의 의무라는 것이 나오는데 1번 시내 면세점 운영인은 중소 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해야 된다 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운영인은 보세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 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 판매장의 업무 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세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맞고요. 4번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세 판매장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소속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된 판촉 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보세 판매장에서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수를 하게끔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답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권,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저희 한국 사람,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그들의 등록번호가 따로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팜플렛을 말하겠죠? 팜플렛, 뭐 인터넷 홈페이지, 뭐 게시판 이런 것 통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그쵸. 보세 판매장이 더 이렇게 원활하게 사람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를 두는 것들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홍보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런 거겠죠. 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세 판매장 안에서 내가 이 소비자들이 뭔가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을 안내를 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런 거 있죠. 구매 한도에
얼마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내 반입 제한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뭐 교환, 환불 절차, 뭐 유의사항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외국 반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말해 줄 텐데 이 업무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건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팸플렛, 뭐 홈페이지 게시판 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기 와서 이제 물품을 소비하는 사람을 전제로 할 텐데 업무 상황 이런 것들은 그 소비자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세관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행정기관 쪽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번 달에 이렇게 업무했다라는 걸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 홍보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겠습니다. 주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이.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죠. 1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세요. 종합보세구역의 물품 반출입이네요. 첫 번째, 여기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 또는 보세 운송되어 반입하는 물품, 이 모든 것들은 외국 물품이 될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입 신고를 하는데 반입 신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하우스 BL 단위로 하게 되어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동일 종합보세구역 내에 종합보세 사업장 간에 물품의 이동이 있을 때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2개 이상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특허보세구역에서 정해져 있는 그 절차를 완화시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목적이 왜 그런 거냐면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보세구역과 동일하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완화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 절차를 생략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많죠. 여기 보니까요, 동일한 종합보세구역이래요. 종합보세 사업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겠죠. A의 사업장 A와 B 간에 이렇게 이동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요거는 보세 운송 신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지금 장치 장소도 다른 데로 가는 거잖아요.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게 말했으면 장치장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라서 당연히 보세 운송을 하는 것이, 보세 운송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생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요구하지 않는다. 2번이 정답이 될 것이고요. 요것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종합 보세 사업장 내에서도 기능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사업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업장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렇게 가는 게 있다고 쳤을 때 이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여기 옮길 때마다 반출입 신고를 하는 게 맞겠지만 이것도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생략을 해주는, 면제를 해주는 것이 있는 거죠. 얘도 안 하는 거고 얘도 안 하는 거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면 뭐 상이한 게 있다, 이상한 게 있을 경우에는 반입 이상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요. 위험물 확인되는 게 있을 때는 바로 즉시 그걸 세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종합보세 사업장 설치, 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는 걸 고르는 거죠. 일단 1번. 바로 아닌 걸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종합보세구역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큰 단지, 뭐 지역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보세구역은 지정을 받는 것이고 지정된 곳에서의 이제 종합보세 사업장을 설치 운영을 하는 거죠. 세관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게 내가 설치 운영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특허랑은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 1번은 틀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휴업을 하고 계속해서 할 때 휴업 사실, 뭐 폐업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요게 15일이 아니고 30일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설치 운영 기간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일단 요거를 빼면 말이 맞아요.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은 맞는데 30년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간의 제한이 있지는 않거든요. 요거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 종합보세 사업장의 설치 운영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이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런 사본들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운영인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료 10일 전까지가 아니라 15일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여기 5번이 되는 거죠. 만료 30일 전까지 이제 설치 운영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쉽네요. 종합보세구역 대상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장을 하나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단지하고 이제 공동집배동센터, 외국인 투자지역 이런 곳이 됩니다. 요거 다 되거든요. 요게 안 되는 거죠. 요거 자유무역지역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입 활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에 뭐 최소 한 문제, 뭐 많으면 두 문제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같이 보죠. 수입 활어의 관리에 관한 상황으로 맞는 것은 이 활어에 대한 정의가 나오네요. 활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은 공상공의로 관세표에 나와 있는 거 나왔고요. 여기 보시면 관상용과 양식용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아니죠. 여기 보면 관식용이랑 양식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2번 불합격품이 발생을 한다면 그 사실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송 또는 폐기하도록 명령해야 된다. 쭉 보죠. 3번 운영인 등은 장치장 내에 설치된 CCTV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방해되는 물체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통보를 한다. 통보를 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하겠다라고 알려주는 것 뿐인 거잖아요. 이건 통보가 아니고 승인 대상이 됩니다. 승인. 그러니까 그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일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된 동일 화주의 활어는 장치된 수조별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수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BL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거죠. BL별로. 그 다음에 5번 운영인 등은 이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활어의 수조와 CCTV의 배치 도면을 활어 장치장 입구에 게시를 한다. 이러하지도 않고요. 그러하진 않고 정답은 여기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가보죠. 지정 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것이고, 자 1번 지정 장치장은 그렇죠.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시설주의 신청에 의해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일단은 뒤에는 맞는 말인데 이 말이 잘못됐어요. 시설주의 신청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정을 할 때 이게 지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같은 보통의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지정 장치장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세관이 그냥 정하는 거죠. 정해가지고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긴 하겠지만 세관에 관련 적이 아닌 경우는 동의를 구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관이 딱 지금 공익 목적상 맞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라 가지고 일단 1번 틀렸습니다. 장치 기간은 6개월 맞죠? 6개월 맞는데 여기 그 6개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나오는데 장치행 관련 고시에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지정 장치장은 2개월이 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것도 고시로 가보면 2개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6개월이라서 말을 쓰게 되면 틀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 뒤에도 잘못됐어요. 이건 지금 관세법에 나와 있는 거기도 한데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3번 세관장은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를 화물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아니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물관리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세관장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잘못됐고요. 4번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거는 요일은 사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게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 5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세관설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관련된 게 아예 없어요. 세관설비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게 없거든요. 중소기업 언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옳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죠.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물품 반입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저희가 그 영업정지죠. 영업정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물품 반입 정지라는 거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건 영업정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행정제재를 보시면 되는데 특허보세 구역에 관한 고시로 가서 보시면
행정 제재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면은 그냥 주의 처분하는 거죠. 주의 처분. 그다음 경고 처분. 이런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행정 제재를 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내가 다음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건 경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아닌 것이고 앞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정지 처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은 뭐 취소를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점 이게 처분이 더 세지는 거 봐서는 이 사유도 점점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일본의 경우 가보니까 멸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써 있어요. 멸실된 때에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았답니다. 나머지 한번 쭉 보시죠. 이번에 가보니까 해당 시설의 미비 등이래요. 미비가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영업하기가, 업무하는데 뭔가 지장이 있는 거죠. 해당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할 것이고, 뭔가를 지금 작동하는 거 말고도 이제 세관에서 이렇게 감시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거가 미비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3번의 경우에 가보니까 지금 밀수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고 보관 또는 방출하는 경우, 밑에도 여기 관리 서울이 있어가지고 밀수행위가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얘랑은 거의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것도 자금력이 없어서 업무하는데 방해가 된다, 지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은 뭔가 지금 직접적으로 업무에 연관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멸실됐을 때 신고 안 한 것은 물론 절차상 위반은 맞지만 요런 것들은 좀 경미한 거로 볼 수 있겠고, 요거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하는 것으로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지 처분, 얘는 경고 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가보죠. 감독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고, 저기 보니까 세관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 명할 수 있는 거고, 명령할 수 있고요. 세관 공무원에게 가서 검사해봐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시설 같은 거 설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은 물품이 있을 경우는 반출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거래하는 업체의 종사자 인적 사항을 보고해라, 요것까지는 좀 무리가 아닐까요? 거래하는이 아니고 여기 특허보세 구역에 종사하는 인적사항들은 종사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겠는데, 거래업체까지 하는 건 너무 좀 범위가 넓어진 거죠. 범위가 좀 커진 거죠. 흔히 말하는 좀 선이 넓은 거죠. 너무 이건 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그럴 다른 업체까지 굳이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보세구역은 지정, 특허, 종합으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 지정인, 당장 이런 것들은 지정 보세구역이죠. 요거는 이제 특허 보세구역이 되겠습니다. 특수도 있네요. 특수. 특수, 종합, 자유. 일단 요거는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로 나오면 안 될 거고요. 정답을 골라보면은 지정, 특허, 종합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운영인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 보죠. 1번, 장치화물에 관한 각종 장부와 보고 서류를 2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세구역의 건물, 시설 등에 관해서 소방서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수용 능력을 증가시키는 설치, 운영 시설의 증축 등의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4번의 경우 종료 명령할 때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 다음에 특허보색, 특허수수료를 납부를 해라 라고 돼 있는데, 정답을 골라보면은 얘가 되는 거겠죠. 나머지 모두 맞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 운영 시설의 증축 등의 공사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특허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세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걸로 정할 것이고, 그게 바로 관세 법령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관세 법률과 그에 따른 이제 그 행정명령들, 법규 명령이라 부르는 것들 중에 하나로서 기재부령이 있는 거니까 맞는 부분이고요.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행정제재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고르세요 라는 거고요. 1번, 1년에 주의 처분을 함해받은 경우에는 경고 1회로 한다. 네, 맞는 부분이고, 현장 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서 수개의 동일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이를 한 건으로 주의 처분하거나 경고 처분할 수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를 취소하게 만드는 사유가 되죠.
맞고요. 4번 관세법 운영인 또는 그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해서 물품 반입이 정지가 됐을 때는 범칙 시가에 따라서 정지 기간 한정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가를 갖고 따지는 거죠. 물품의 원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물품의 원가를 가지고 이렇게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게 있습니다. 5번의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하향 조정할 때는 이제 50%의 범위 내에 조정할 수 있고 여기 7일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문제 가볼게요. 보세 공장에서의 물품 반출입, 물품 수출입, 이 반송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기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장치일 또는 반입일부터 30일 맞고요. 반입일부터. 이번의 경우 사용 신고할 때 원산지, 그다음 증명서 구비 여부, 세율란 기재하는 거 맞고, 그다음 3번의 경우에 가보니까 뭐 생산계획 변경, 사양 변경 같은 게 있을 때 반입 신고 시에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운영인은 인여 물품 수입 신고 전에 즉시 반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청에게 보세 공장 인여 물품 수입 신고 전 반출 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맞고요. 5번 수입 신고 전 반출한 인여 물품은 반출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출 신고서 건별로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10일 이내인 것이고 건별로도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괄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일괄하는 것의 기준이 뭐냐면은 10일 내에 있는 것들은 일괄해서 수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 가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겁니다. 보세 공장 장외 작업이고요. 여기 보면 1번 장외 작업 허가 기간이 경과 물품이 장외 작업장에 장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시 보세 공장 반입 명령을 해야 된다. 요게 잘못됐어요. 보세 공장 반입 명령에 대한 얘기가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보세 구역 반입 명령 사유 같은 경우는 위반 사항이 있을 때, 그죠? 뭐 의무사항 위반을 한 게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뭐 저희 품질, 원산지, 지재권 이런 것에 위반이 있을 때 불러드린 거였고, 요거는 지금 장외니까 보세 공장 밖에 있다가 보세 작업 하다가 정해진 기간이 끝났을 때잖아요. 다시 불러드리는 건 아닌 거고요. 요거는 그 상태에 두고 이제 세금을 관세를 즉시 징수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나머지 요것도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얘도 맞습니다. 일괄하는 경우에는 1년. 요것도 1년의 범위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 가볼게요. 자가용 보세 창고를 공동보세 구역으로 특허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공동보세 구역을 운영하려는 자는 전체 창고 면적을 특허 면적으로 하여 특허를 신청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공동보세 구역이잖아요. 공동보세 구역. 이게 보니까 한 명이 운영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보세구역 하나가 아닌 거죠. 근데 보니까 그러면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지금 운영하려는 자가 차지하는, 그쵸? 차지하는 것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신청, 그러니까 설치 운영하려는 거 있잖아요. 특허 보세 구역을 설치 운영하려는 전체 창고 면적 중 이제 일부가 되는 거겠죠. 내가 지금 하려는 장소, 면적에 대해서만 신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은 여기 뭐 정부 투자기관에 관리하는 보관, 비축시설에 관련 업체의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도 할 수 있는 거 맞고요.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화물관리 규정 갖추는 거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수입 원자재 수입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특허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게시해야 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세관에다가 이렇게 특허를 받은 게 있다고 가정해보죠. 특허 신청해서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련된 어떤 법령과 고시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이제 그 사업장 내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하는 게 있을 때 그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겠죠. 쭉 보시면 출입 여기 뭐 특허장이라는 것은 특허 받은 거에 대한 증빙이 될 것이고
여기 보면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재보험 요율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게 의무사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그 물품을 해당 보세 구역에다가 물품을 놔두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고요. 보관 요율하고 보관 규칙도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 안전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요율을 이렇게 하다라는 거 알려주는 건데, 출입자 명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 않으세요? 보세가 출입자 명단은 물론 세관에서는 관리가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1번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4번 문제로 가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등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를 보시면 크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산 과정에서 결합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투입되어서 사용돼서 소모되는 것들을 말하죠. 결합된 건 아니지만 투입 후에 소모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그 밖에 물품이 쭉 여러 개 나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 두 가지는 제 생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나머지 기타가 될 겁니다. 기타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 나오거든요. 뭐 조립, 포장, 뭐 분리,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작업에 사용되는, 투입돼서 사용되는 물품들도 다 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에 들어가요. 다만 주의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생산이든 나머지든 간접 재료라고 하는 것은 제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간접 재료 제외. 쭉 보자. 결합되는 거죠. 물리적인 결합 또는 화학적인 결합은 대상이 되는 게 맞고, 두 번째, 제조, 그러니까 생산이라 하는 것들이 아까 이거예요. 제조 가공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조 가공. 요거 이제 제조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산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고,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간접 재료는 해당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던 요거잖아요, 요거.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4번에 보니까 기타, 수리, 조리, 검사, 포장 작업에 요게 키워드죠. 직접적으로 맞는 부분이고, 이 모든 것들은 수치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답을 쉽게 골라볼 수 있었겠네요.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넘어가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유관리 보세 공장의 특례. 설명이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는 거고요. 쭉 보죠. 1번. 연 1회 실시하는 재고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물품의 반출입을 할 때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자유관리 보세 공장 간에는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말인데 여기는 그거 말고도 지금 요건 그거죠. 자유관리 보세 공장들끼리 움직이는 것이고, 요건 자유관리 보세 공장이랑 자유무역 입주 기업체 간에 이동하는 것인데 둘 다 똑같아요. 다 가능한 겁니다. 다음에 4번. 자유관리 보세 공장에서 무상으로 수출하는 미화 1만 불 이하 견본품은 보세 운송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견본품 샘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보니까 일단 1번도 맞았거든요. 1번도 맞는 거고 정답은 5번이 돼요. 내 외국 물품 혼용 작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이 이거잖아요.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그 자체가 외국 물품인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서 혼용 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눠서 이렇게 과세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요거는 생략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별도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이 과목에 대한 해설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